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그때 판단 가능한 것만 좋아합니다. 저 사람이 나빴어, 저 사람은 착해, 나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내가 잘했어 못했어 등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내뱉을 수 있는 것만 내뱉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진 기준을 이 세상이 반드시 이해해줘야 한다는 것처럼,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계치를 넘어버리면서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라며 얼굴을 일그리 뜨이며 당장에 무슨 큰일이라도 할 것처럼 말하지만 세상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척도 안 하듯이 무한히 적막할 뿐입니다. 때로는 적막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발버둥 치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원래 불행 위에 더 큰 불행을 덤으로 얹어주기도 합니다. 내가 결백한 것을 세상은 늘상 알아주고 내가 억울한 것을 세상이 꼭 알아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곱씹고 보니 그것이 아닌 것이죠. 골목길 속에서 뛰노는 5살배기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작디작은 개미를 밟아 죽이는 것처럼 당신이 한 사람 개인으로 세상에 마주하였을 때 닥치는 일들이 이와 같습니다. 극심히 괴로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내가 참고 양보해왔다고 생각하던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하던 것, 그리고 남이 뻔히 저지르던 악행들, 그것을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니까요. 힘없이 허물어져버린 집처럼 무너지듯이 실망감을 느낄 테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당신 혼자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계속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정당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아예 한번 착한 일 하고 결백하고 거기에서 천당으로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내가 최소한의 나의 양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데 왜 이러느냐 라는 외침이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인생은 애초에 적막하고 건조하고 피로하다는 사실부터 똑바로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당신이 불행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때에 더 적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때 즈음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금 찾는 겁니다. 나의 그동안의 낭비를 보상받기 위해 감정을 증폭하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화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내가 무슨 불행을 당했는지 광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배경이 어떻든 간에 전부 다시 초기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시간이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축적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 허상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착하고 성격이 좋아, 물론 정말 사람이 착하고 친절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건 누구나 당장에 웃는 표정 짓고 착한 일 해보라고 하면 5살배기 어린이부터 80대 노인까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에 그렇게 얼굴 표정 따위나 마음가짐 자체를 바꿔서 해결될 일이 아닐 때, 그런 순간이 바로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명확히 해줍니다. 긴 시간에 의해서 축적된 일시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를 바꿔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 그때 그 순간에 바로 내가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긴 시간을 재료로 축적을 통해 특정한 것을 소유를 한다는 것의 예시로는 운동이나 체력 조건, 건강 상태 등 고유하게 몇 년간 관리한 자신의 신체가 그렇습니다. 긴 시간 거미줄처럼 면밀히 얽혀있는 지식을 가진 것이 그렇습니다. 자동화처럼 돌아가는 자신의 사업과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그렇습니다. 돈을 가진 것이 그렇습니다. 시간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꾸준함으로써 시간을 재료로 나만의 성을 쌓는, 조용히 하루하루 축적하여 쌓는 선택권도 이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위인이나 존경받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누구건 간에 결국의 기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이 많건 지식이 많건 운동을 잘하건 불행과 비참함 그리고 운빨이 난립하는 잔인하고 적막한 세상 속에서 이 주어진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인생에서 나의 결백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고유의 것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금수저고 아니고 선천적인 부분이 탁월하고 아니고 떠나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택지와 재료가 이와 같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시간이 더 이상 그냥 시간이 아니고 엄연히 또 다른 완성을 위한 귀중한 재료가 됩니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1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존재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도 길거리의 노숙자도 지금 짧은 순간 1분만 존재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딱 1분만 존재할 수 있다면 모두 공평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1분만 존재하는 게 아닌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건 지금 존재하는 1분 외의 그 다른 시간에 자신을 위해 끝없이 축적을 진행한 양 때문입니다.
지금의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는 나는 언제까지나 이미 쌓여진 과거에 축적된 것에 둥둥 떠 있는 부유물이라는 것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것은 짧은 1분 동안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짧은 시간 존재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까 결정 정도만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됐어 라면서 얼굴 찡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에게 원망해도 세상을 원망해도 적막함만 있을 뿐 나의 것을 진정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긴 시간의 재료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란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1분을 살아도 다른 사람이 그 1분을 인생에서 조금씩 축적하고 있는 동안 1분 자기 억울하고 불행한 것만 하소연하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둘 사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일본의 소년 만화 주인공의 비현실적 레파토리처럼 내가 지금은 죽쓰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도 나중에는 무슨 계기가 터져서 갑자기 하루에 16시간 동안 안 쉬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게 되고 엄청나게 열심히 엄청 노력해서 갑자기 나는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열정이나 노력이라는 막연함에 사로잡혀 시간 낭비를 하는 유형도 똑같습니다. 애초에 사람이라는 동물을 잘 몰라서 그런 식의 일본 소년 만화 같은 판타지를 품는 것입니다. 사람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애초에 극히 작고 단편적이고 짧은 것들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축적을 구성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위에 올라타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엄연히 실제로 성취가 되는 현상이 이런 식인데 이것을 모두 무시하고서 그 중간의 과정은 열정, 노력이라는 테마에서 만화나 게임 캐릭터처럼 능력치 차이나 열정, 저 사람 열정, 100만 이런 차이로 성공과 인생의 승패가 갈라졌다. 어딘가에서 그런 식으로 배웠다면 인생을 사기당하거나 도둑맞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위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 백날 천날 노예로 부리는 용도로 하는 개소리가 저런 식입니다. 똑같은 동일 에너지가 있다면 남들이 얌체라고 하건 야 같다고 하건 그 보상을 확실히 해주는 기차 혹은 축적된 틀 위에 올라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슬기롭게 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들 모두 생략 스킵하고 중간 과정의 모든 것을 열정과 노력으로 커버하라는 방식은 묻고 따지지 말고 토달지 말고 열심히 감히 윗사람의 이야기 애의심조차 품지도 말고 하던 대로 노예생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너는 그냥 소비재 부품일 뿐인데 왜 네가 감히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하냐. 그냥 하던 대로 내 부품짓거리나 열심히 하지. 이런 식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개소리에 말려들면 아무리 열심히 해보고 시간 투자해봤자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축적의 내용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형 그 외로 누군가 말하는 노력론이나 열정론처럼 현실에서 실제로 하루 10몇 시간씩 일에만 미친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유형은 내가 도끼를 어떻게 품어서 나 이렇게까지 한다 독하게 한다 광고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박수 받겠지 이따위 이유 때문에 10몇 시간씩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힘든데 참고 또 참는다 완하는 열정 능력치 천만이다. 이런 유형인 게 아닙니다. 그런 유형의 일에 미친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마치 땅바닥에 금조각을 줍는 일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단순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과 시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해줄 나의 마지막 결백을 증명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에 미쳤다. 도끼가 서렸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저렇게 일만 하느냐? 이따위 것이 아닙니다. 일과 시간은 이 모든 인간들에게 거의 평등하게 주어지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비참하고 불행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주어진 오로지 유일한 돌파구가 일과 시간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세상의 신보다도 중요하고 예수 부처님 알라 신보다도 훨씬 귀중한 것입니다. 나의 결백함, 나의 억울함, 나의 비참함, 나의 행복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산해주고 철저하게 보상해주는 게 일이 될 수 있다라면 하루에 16시간 이건 20시간 이건 온몸이 부서질 때까지 왜 그렇게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신에게 기도해도 적막함과 방치만이 돌아오는데 대신에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신만이 해줄 수 있는 그것을 대신해줄 수 있다면 왜 그런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 온몸을 던져버리기를 주저하겠습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고스란히 축적이 되고 그만큼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고 보상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건실한 테마가 바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정과 노력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 부여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의 진가를 알게 되고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그것은 자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역할이 분명하고 명백하다면 한 사람이 할 것이란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축적이 되는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 만화 캐릭터에서야 일에 미친 사람이 비정하고 가족에 무책임하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욕심쟁이, 악역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었지만 실제의 현실에서는 자신을 위한 일에 전념하는 사람만이 가장 결백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